안녕하세요. 저는 금쪽 같은 기술자의 저자 이너바스 이실장입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거 처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욕실 리모델링 기술자입니다. 제가 욕실에 타일 시공도 하고, 그리고 돔천장 올리고, 변기나 세면대, 샤워기, 욕실장, 수건거리, 휴지거리, 그런 욕실 제품들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임원분이나 부장님 연봉 수준 이상 버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술 없이 그만큼 번다는 건 솔직히 어렵죠. 지금 현장 잡부 일당은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입니다. 힘 안 드는 간단한 일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하면서 신호수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류센터나 아니면 생산직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긴 하고, 그리고 누수 탐지나 보수 공사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고, 타일 시공자분들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그리고 전기라든가 도배 장판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방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어떤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게 곰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100포, 시멘트 한 포에 40kg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혼자 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자재들을 운반하는 게 곰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하루 일당으로 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 하면 바로 임금을 주고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노가다용으로 또 야리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을 다 끝나면 일당 받고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서 기술자로 일하면 많이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월 1000 이상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술로 많이 벌려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보통 쉬는 날 한 달에 많이 없이 한 25일 이상 일하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만큼까지는 어렵죠. 그리고 이런 기술직이라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 달에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만 일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일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몸도 아파지고 그러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수명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벌 생각만 가지고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려고 이 현장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또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서두르게 되고, 또 서두르다 보면은 하다가 보면 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만 가지고 기술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술자를 통해서 내가 보람도 찾고 그리고 재밌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자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처럼 매일 출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일해도 동년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평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일해도 300-400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에는 노가다 현장부터 한번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배우면 되겠지, 기술자 따라다니면서 우선 배우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작은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대형 건축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가면 느낌이 틀립니다. 아마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보시긴 하셨겠지만 가면 느낌이 틀립니다. 먼지 많이 나고 거친 옹벽에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가면 틀려요. 나는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랑 결심이 대단할 텐데, 그런 걸 가서 보면 내가 얼마나 각오가 돼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되기 전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료 이름, 공구 이름, 연장 이름, 아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기술자를 도와드리는데 사장님이 갖고 오라고 하는데 연장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런 공구의 명칭이라든가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또 눈으로 보게 되고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어떤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분들의 기술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기도 하고, 직접 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기술자 사장님이 너 내 밑에서 일하면서 기술 좀 배워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곳이 노가다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가면은 많지는 않지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자보다는 많지는 않겠죠. 하루 노가다 현장에서 뭐 잡부라든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10% 정도는 인력사무소에 떼줘야 되겠죠. 그래도 어떤 물류센터라든가 어떤 공장에서 생산직 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괜찮은 편입니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직도 현장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그리고 한 70, 80%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빨리 깨닫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엄마들이 많이 반대를 하세요.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기술을 배운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 직장 잘 다니다가 먼지 많이 먹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엄마들은 모릅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기술자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최저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최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 일자리는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단순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은퇴하게 되면 아마 기술자가 많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기술자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단점을 찾으려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어요. 좀 체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먼지를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먹는다. 공구를 다루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살짝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저는 현장에 가면 현장 확인부터 합니다. 제가 욕실에 제품을 이제 설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수도꼭지 틀고 물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물은 내려도 잘 내려가는지, 작동되는 것들은 잘 작동이 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먼저 시공을 하게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닌지도 책임 소재 가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장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하면서 사진을 저는 많이 찍어 놓습니다. 물론 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시공 일지 쓰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거를 다 남겨놓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긴 하지만 가끔씩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업체에서도 여기 세면대 상처 났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그런 부분도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공하면서 찍은 사진, 시공 다 끝나고 찍은 사진이 그런 걸 해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일을 하고 시공비나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은 돈 잘 줘요. 시공비 잘 줍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자 중에 나쁜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하게 되는데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술자로 독립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욕실 세팅 2칸 언제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가서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도 없고. 전화했더니 업체 사장님은 다른 곳에 일 보러 가시고, 그리고 제품들 거기 다 있으니까 다 설치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제대로 다 설치하고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이제 입금을 시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게 시공비가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문자를 드리면 답변도 잘 없고요. 그래서 통화가 되면 바로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주가 지나도 준다고만 하지 시공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안 주시면 노동부에 민원 넣겠습니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도 입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뒤에는 그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공비 이만큼 받으시는 거 맞죠? 사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노동청에 아마 한 3일 뒤쯤에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은 다음에 10분 만에 시공비가 입금이 됐습니다. 2주 동안 달라고 한 거를 이렇게 노동청 전화 받고 10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그런 나쁜 업자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덜 쓰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시공비 달라고 3번 전화하는 분들한테는 삼진아웃 시킵니다. 전화가 와도 제가 일을 안 해드리고요. 다만 자금이 좀 빡빡한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전화해서 매너 있게 해주신 분들은 기다리면 되죠. 하지만 입금하는 게 핸드폰으로 1분이면 입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기 일에 바빠서 깜빡깜빡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때는 언제까지 와서 일을 다 시키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인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들, 매너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술자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경우를 좀 당할 수가 있어요. 안 당하려면 우선 그런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의뢰 전화를 받았을 때 현장 주소 보내주시면서 명함 사진도 찍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받는 이유가 누가 일을 주는지, 누가 일을 시키는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명함 사진을 떳떳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분들은 약간 의심스럽죠. 그래서 당당하게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체와의 첫 통화는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시공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리고 마감된 뒤에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임금체불업자 많이 거기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임금체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술자가 임금체불이 돼서 돈을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돈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처럼 노동부 사이트에 임금체불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임금체불이 된 분이 본인만이 아닐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피해를 봤을 거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기술자 카페에 임금체불업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다른 분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들이 돈을 안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집주인분들은 돈을 정말 잘 주십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또 인테리어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하지만 집주인분들이나 건물주로부터 잔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이렇게 잔금을 치러달라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 하자 트집 잡아가면서 잔금을 깎는 경우도 있고, 그걸 미루고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